일단 지금 외교안보 쪽에 문재인 정부의 그 골 때리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다들 봐서 충격적이었던 게 이 사진들 시리즈였을 거고, 이 시리즈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보낸 거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들은 기순 의향서도 썼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때 있잖아요. 저때 되돌아보면 있잖아요. 제가 반성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시절로 돌아가서 각자 어떤 멘트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황교안, 나경원, 김진태가 1승이더만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강제 북송 살인 정권 1인 시위, 김진태가 1인 시위를 이렇게 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다 하면서 김무성을 근데 김무성 당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무성 당시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선언 강제 북송에 김무성 잘 보냈다, 이런 흉측한 자들은 받아서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흉측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또 열이 나네요. 김무성 의원도 저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김진태, 나경원, 황교안이 1승이더라. 야,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뭐 그때 이제 색깔론 얘기하냐 뭐냐 이러면서 수구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졌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멀쩡한 소리를 하고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거더라. 저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데서 그때 이 사건이 표면화되지 못하고 묻히는 데에는 김무성 의원도 큰 몫을 했더라. 제가 요새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런 이슈가 그 당시에 왜 이슈가 되지 못했냐 할 때 보면,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목소리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 당시 시를 보면, 아이고 2019년 당시를 보면, 진짜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이럴 때 진짜 메시지 계속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좀 이렇게 한국당 상일인 용의자를 북송한 트집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또 뭐 있냐면, 네. 지금 이게 또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서해 사건, 피격 사건에 관련된 건데, 키베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오늘 그러니까는 북한 쪽 있잖아요. 북한의 구조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거는 북한에다가 구조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정원이 쓴 그 보고서는 삭제됐습니다. 이대준 씨가 피격된 직후에 국정원의 보고서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대준 씨가 시신이 소각된 다음에는 군사 기밀 40건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7시간 감청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여러분 좀 약간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이런 보고서를, 이게 이제 채널A 보도인데요. 이게 채널A 보도인데,
국정원이 이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 중이니 북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를 씹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국정원 보고서 외에도 군사기밀 40건이 삭제가 되어 있고 7시간 감청 원본 파일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 원래 복사본이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삭제가 돼서 원래 내용이 뭐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국정원 보고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게 삭제됐다는 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군사기밀 40건이 삭제된 그 내용이 뭐였는지 지금 알 수도 없고 감청원본 파일 삭제가 돼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다. 김정은의 답방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도대체 몇 개를 던진 건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이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정상화? 김정은 한번 만나서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만나기 위해서 만난 후에 답방을 하려고 뭐 이런 거로 도대체 사람 목숨을 몇 개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 건지 이거는 진짜 싹 다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책이 아니죠. 이건 수사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감옥을 보내야도 성치 않을 인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레절레.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끝내려고 하다가 하나를 더 얘기했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아니 이 외교안보 쪽 일 있잖아요. 요번에 그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그 강제 북송하고요. 예, 신현웅님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 관련자들이 여러분 다 미국 갔어. 윤건영이 정의용은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용, 김현철 미국 행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박지원은 딸이 다 미국인이라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나라의 정보 책임을 자였던 국정원장의 자식들이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들 한국 사람이 아니래네. 야, 북한 좋아하고 그렇게 조국 사랑을 외치는 분들이 여러분 도망은 꼭 미국으로 가고 자식들은 꼭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죠. 지들 도망갈 때도 미국으로 가고 자식들은 미국 살고 아예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면서 니네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니? 이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어떤 것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맨날 토착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재벌 기업 회장님들이나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명문 가문이나 이런 가문들은요, 여러분 전부 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노력해서가 된 게 아니라 친일을 열심히 해서 친일 열심히 하고 친미 열심히 해서 지금의 영광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애국 박멸 이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다 몰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북한과 중국의 힘을 빌려서 그 외구 세력을 다 몰아냈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중국의 앞잡이가 되면 그 자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시진핑도 자기 딸 하버드 보내고 중국 고위급들도 전부 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니?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뭐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지? 전부 다 미국이지. 웃기는 내구조라니까요. 이 나라의 지배권자가 되고 싶어서 미국을 쫓아내야 되지만 그래도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서 돈과 자식은 미국에 보내야겠다. 양키 go home with me, with my son, with my daughter. 아, 이들의 이 이율 배반. 미국이 그렇게 싫으면, 응? 미국이 그렇게 싫으면, 참, 쌍욕이 나오는데 일단 참고 이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민주당 나온 다음에 민주당을 주사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들 말이 많은데, 응? 그러니까 2022년이잖아요, 지금. 2022년에 여러분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거 토착외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꼬라지를 보면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꼬라지가. 토착외구, 노재팬 운동, 응? 뭐 위안부 운동, 뭐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 뭐 이렇게 북송하고 하는 거 보면, 아니 누가 봐도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주사파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주사파를 저는 되게 그 협소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운동권이면 주사파지 뭘 그거를 그렇게 좁게 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선상에서만 보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주사파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80년대 기준으로 보면 족도 없지.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인입이라고 그래요. 인입. 인입. 그걸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체 사상을 내면화시킨다. 우리 보통 내면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걸 인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 충성 맹세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선이 다 있고 그 사람들만 주사파라고 해석을 하면 그랬던 사람들이 선동한 그 대중들은 다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정봉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있죠. 협의를 보면 주사파가 아니에요. 주사파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인영하고 정봉주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일명 정봉주 의원을 되게 탄도리 취급을 했거든요. 이인영이. 그러니까 이인영은 같은 국회의원이고 같은 운동권 출신인데도 자기는 성골이고 정봉주는 진골이다.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어디 운동권 족보에서 어디 득보였던 사람이 2004년에 국회의원 됐다 이거죠. 이인영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을 볼 때. 정봉주 의원이 BBK 감옥 갈 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정봉주 의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거 살살하랬잖아. 어? 그렇게 살살하랬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고 정봉주 의원 감옥 갈 때 비아냥거린 게 이인영이었거든. 이건 이제 와서 다 얘기하는 건 뭐 어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 보면 또 이인영의 선배의 허인혜 씨, 이렇게 허인혜 대표 계시잖아요. 그분한테도 내가 다 본인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야.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든가. 그러니까 BBK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그 BBK를 미국에서 물어왔던 게 허인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인혜 씨가 2007년 대선 때요. 이거 한 방이면 이명박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후배들이 이걸 안 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밥상을 엎었대나 뭘 했대나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거 이번 대선 망했어. 이명박한테 대들었다가 좆대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새끼들 봐라 그러고 밥상을 엎어버렸는데 정봉주 선배가 그걸 물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허인혜 대표하고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선배가 운동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정봉주 선배? 그 선배죠.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정봉주 의원이 운동권이었지만 이 운동권 성골들, 그 고려대 학생회장을 했고, 삼민투 위원장을 했었던 이런 족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운동권 안에서의 그 서열 높은 후배들한테 운동권을 나도 운동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저기 그냥 행동대원 아니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진짜 주사파고 정봉주 의원 정도는 그냥 우호대중처럼 본 거지. 짱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이름 없던 선배, 그 시대에, 70년대 후반 시대에 외대는 운동권에서 나중에 가야 외대 용인 캠퍼스 이러면서 운동권에서 주류적 위치가 나오지. 70년대 학번 정봉주 그 의원 학번에서는 외대는 운동권으로 해서 족도 아니었던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그렇게 학생 시절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인생은 여러분 행보가 갈려요. 그러니까 80년대엔 강철, 김영환이 주사파의 정점이었다 치고, 삼민투기 허인혜도 한 칼 했다고 치지만, 허인혜 대표도 동대문에서 3표 차인가요? 홍준표 대표한테 2004년에 다들 후배들도 다 국회의원 될 때, 자기도 뒤늦게 이제 국회의원, 2004년,
2004년에 딱 임종석 뭐 이런 이인영 자기보다 먼저 국회의원 됐는데 자기도 2004년에 딱 되려고 열린민주당 청년위원장이었고 이 허인혜 대표 정말 잘 나갔거든요. 2004년에 딱 국회의원 되는 타이밍에 홍준표 대표한테 3표 차이로 졌어요. 3표. 동대문에서 3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허인은 그때 국회의원 됐으면 이인영 허인의 밑에서 빠따 맞으면서 크던 후배가 그랬겠어요? 기나 폈겠어? 완전히 이제 김근태 허인의 투탑 체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권 큰 형님 둘째 형님 그 서열을 딱 굳어지는 거였는데 3표 차이로 떨어지고 이제 방랑을 하시고다가 태양강을 하시다 저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뭐 강철 김영한 뭐 삼민도 허인의 이런 레전드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지만 2004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국회의원 붙고 뭐 이러면서 행보가 갈리는 거죠. 정봉주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운동권 내에서 서열 더럽게 낮지. 더럽게 났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된 거 아니야. 2004년에 국회의원 되면 운동권 옛날 고리짝 그 운동권 서열이 중요해? 확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은 그 주사파 뭐 거기서 북한에서 선이 직접 닿는 그런 급의 운동권에서 그런 서열은 아닌데 어쨌든 국회의원 됐죠. 그러니까는 뭐 주사파 정치 조직원은 아니었고 인입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민정당사 점검하고 문화원 점거할 때 주사파 라인에서 오던 내려온 거지. 지령 내린 사람들만 주사파고 일선 행동부대는 주사파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의 진짜 문제점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주사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선이 닿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사파의 자장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사파보다 더 주사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저는 이건 일종의 주사파이지 못한 게 그들에겐 일종의 컴플렉스였다고 봐요. 80년대 진짜 대가리 좋고 그 자기네들 중에서 명문대에다가 A급들이 주사파 정치 조직원들하고 지하에 숨고 B급들이 막 돌아다닌 거거든요. 학생회장도 다 B급들이 한 거고 A급들이 다 숨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어렸을 때 일종의 컴플렉스지. 나도 저기 찐 핵심에 들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대가리가 나쁘면 부문운동으로 가고, 부문운동 간 사람들이 요새 더 출세하거든. 뭐 이제 장애인 뭐 야학을 했다네, 뭐 하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당시에 삐리삐리 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뭐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잘 나가는 정치인들 뭐 여기 국민의힘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그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주사파 아싸들이죠. 그런데 노농학 혁명 주체 세력 뭐 그런 안에 못 끼고 핵심 운동 역량에 못 끼고 외곽에서 겉돌된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윤미향 같은 사람이죠. 윤미향 김삼석 부부 같은 사람들, 북한도 부담스러워하는 주사파 호소인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주사파는 결국 북한과 선이 있어야 주사파인데 그 선이라는 게 80년대 90년대 북한도 지들 꼬라지가 영 아닌 상태가 되면서 이 선이 바뀌죠. 저는 이 문제는 북한이 선을 받고 선을 여러 개를 유지하다가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선이 이석기 선인으로 부각된 게 서울대 이정희가 이석기한테 고개를 숙인 시점이 북한의 메인 선이 여러 가지 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이 경기 동부가 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정희가 이석기한테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통진당에서 이정희가 그 이석기파한테 꼼짝을 못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겠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힘이지.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외대 용인, 모통 이렇게 하고 뭐 용성청년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서울대 주사파를 앞지르는 시점. 그리고 성남 정치 세력이 민주당을 지금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에서 주사파 주주 족보가 아니라 그 외곽에 있었던 주사파 언저리에 있었던 족보들이 국회의원 되고 돈 벌고 성남 바닥에서 자리 잡고 그러면서 주사파 주류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80년대의 족보로 보면은 지금 2010년대 주사파 족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비리비리했었던 사람들, 80년대 운동권 기준으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인간들이 주사파 호소인들을 거쳐서 지금 주사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했죠. 2000년대 중반에 국회의원이 되고 2010년대에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거 하고 반일운동, 노재팬 운동, 뭐 탄핵, 위안부 운동, 노동, 옥새 이런 거 하고 죽음팔이, 환경운동, 페미운동 이런 것들을 쭉 하더니
극렬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민주당을 장악하고 80년대 학생운동 주류가 민주당을 장악한 게 아닙니다. 80년대 학생운동 비주류가 90년대, 2000년대를 겪으면서 민주당을 장악한 거지. 그래서 80년대의 비주류이지만 2020년대의 주류가 된 자들, 그리고 일단 돈 되는 거, 권력 되는 거 다 차지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남 주사파죠. 성남 주사파, 경기동부 주사파, 그리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족보로 주사파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대 주사파 족보는 막 수배 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정원도 서울대만 때려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를 너무 집중적으로 잡다가 그 다음에 고대로 넘어갔다가 한양대로 넘어갔다가 외대에서는 그럼 뭐 공산주의도 망하고, 그런데 90년대부터 쟤들 왜 저러고 싸우고 되게 무시를 쳤다가 용성 총련 주사파가 지금 주사파 헤게모니를 잡고 민주당까지 잡아먹기 직전인 겁니다. 제가 2019년에 민주당 나오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주사로 테라포밍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주사 족보를 몰라서 저러네 그런 개소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니들이 모르는 거야. 니들이 2020년에 주사파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80년대 90년대 얘기는 하고 있는 거라고. 주사파의 중심은 여러분 지금은 민주당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란 덩어리가 제일 핵심적인 진찌지. 어디가 더 뭐 정교조니 뭐 민주노총 그런 거 여러분 다 쓰잘데기, 정치 투쟁에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진지들이고, 민주당이 본진이죠. 민주당을 본진을 먹은 놈들이 진짜 출세한 놈들이지.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회를 먹었던 주사파하고 민주당을 먹은 주사파하고 어떤 놈들이 더 큰 걸 먹은 거예요. 민주당을 먹은 주사파들이 진짜 큰 걸 먹었고, 걔네들이 주사파 운동권 내부의 서열 경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들이지. 철 모르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주사파들을 싫어합니다. 2020년대에 이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피한 행님이 지금 민주 강성들이 좀 선민사상 같은 게 있는 듯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민사상이 정말 웃긴 겁니다. 지들이 언제 독립운동했지? 그러니까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정말 골 때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엔 선과 악으로 갈려 있어요. 세상에 선과 악으로, 고대 종교 같은 건데 선과 악으로 갈려 있는데, 그 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들이 토척애구라고 불러요. 선은 민족주의죠. 이 땅의 서민,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이 땅의 약자들은 다 선하대. 진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부자가인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였다. 뭐 미국 앞잡이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일본 앞잡이와 그런 조상빨로 이렇게 저것들은 사회 주류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무시하죠. 제가 민주당에서 보면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모여 있으면 있잖아요. 서로 모여 있는데 뭐 이렇게 가난하고 이고 이렇게 약자이고, 뭐 여러분 장애인이 계시면 그분한테 우리가 잘하는 게 이웃으로 이렇게 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연대를 하는 자세는 좋지만, 내가 장애인이고 여기는 민주당이야, 그러니 내가 니들보다 더 높은 존재야, 이런 자세는 정말 황당하거든. 잠깐만 장애인이 벼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피해자가 벼슬이야? 약자가 벼슬이야? 약자는 약자이지 여러분. 벼슬은 아니거든. 근데 되게 이상한 정서를 보인다니까. 그런 식의 자세들 보면서 이 사람들 미쳤나? 일명 비주류신화입니다. 비주류신화. 골 때려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선민사상입니다. 해피아님, 저게 언더도그마라고 그러죠. 언더도그마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더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야?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선대에서 앞에 선대에서 가난했었어. 그래서 아버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 이런 신화를 만드는데, 아빠가 도박꾼이었거나 한량이었거나 뭐 기타 등등해서 선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지 않고 술꾼이었거나 뭐 이래서 가난한 경우도 많아. 그런데 어디다가 독립운동을 막 갖다 붙여. 황당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후에, 부자들은 친일의 후에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민주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완장을 채워줘.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착 외구 박멸 이런 얘기하고요. 이게 여러분 죽창 들고 죽창가 같은 거, 죽창 들고 완장 두르는 거에 정말 무서운 면입니다. 이런 게. 이거 피해 굶주려 있고 타인에 대한 배제를 하고 이런 진짜 인간의 야만성. 저는 저 대도 않는 민주당의 선민의식 속에서 문명의 야만을 봅니다.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